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4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킬러와 비슷하게 이제 준킬러로 나온 문항인데, 자, 28번은 1단원 화학식량과 몰과 관련된 문제로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라는 이 화학적인 언어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 이 부분의 의미도 잘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A부터 C의 질량이 Xg으로 각각 Xg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B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랑 C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가 같다라는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X부터 Z는 이주기 원소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 본 순간 일단은 뭐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의 수가 두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X는 X2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니까 얘는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X2Y거나 XY2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5개인데 5개인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N2O3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생각났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CF4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자가 이제 뭐 떠올랐을 텐데,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뭐 Y2가 될 수, 이거는 뭐 Z2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니 이거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단위 질량이라는 건 같은 질량, 뭐 이거는 같은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1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g에서의 뭐 전체 원자수, 같은 질량에서의 전체 원자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A와 C가 전부 다 뭐냐면 같은 질량입니다. 같은 질량.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같은 질량에서 전체 원자수가 10이기 때문에 이 단위 질량당,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g에서의 분자수, 이런 표현. 그럼 얘는 2개니까 2로 나누면 되지. 5.5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분자수에서, 자, 이런 개념이 있죠. 단위 질량당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단위 질량이라는 표현은 1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는 이것도 뭐 1g당, 1g에서의, 이런 표현들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개 곱했을 때 12가 나온 거니까 이거 여기는 이제 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가 됩니다. 여기. 단위 질량당 분자수, 이거는 1g에서의 분자수니까 요거는 이제 뭐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죠. 요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그러니까 1g에서의 분자수는 분자량과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화학에선 기본이죠. 수능화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한 건 기본으로 아마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얘네들의 그 화학식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 단위 질량당 분자수, 즉 그 몰비가 2대1이라는 거야. 이게 어차피 얘네가 똑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몰비가 2대1인데, 여기 보니까 또 단서가 주어졌는데, 어차피 1g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같은 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랑 C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 X랑 Z가 같은데,
얘가 지금 2몰이라고 볼 수 있고 얘가 4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Z가 얘보다 X보다 2배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 Z가 X보다 2배 더 많이 있어야 같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분자수가 2대1로 존재하니까 요 Z가 얘 X보다 2배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이거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Z가 X보다 2배 많아야 되니까 YZ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Z가 X의 2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Z2가 되고 이거는 Y3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분자단 구성원자 수가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얘일 때는 얘라면 얘는 얘가 돼야 되고 C는, 그리고 B가 XY2라면 C는 Y3Z2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둘 중에 뭐냐? 아무거나 해도 되냐?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 2배라는 것은 이 2배라는 얘기 2배. Y의 질량이 2배라는 거는 Y의 몰이 2배다. 그러니까 원자 Y의 양이 2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분자를 보면 분자의 양, 어차피 지금 이 분자의 양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의 양이 2배이기 때문에 이게 2배라는 것은 원자는 동일, YA의 개수가 똑같구나. 한 분자당 이걸 통해서 여기 2개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B와 C의 Y 원자의 수는 동일하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Y가 똑같이 존재한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Y가 똑같은 게 뭐가 있어? 이거는 Y가 똑같지 않지. 이거는 Y가 똑같지. 그래서 빨간색이 되는 거야. 얘는 X2Y구나. 얘는 YZ4구나.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CF4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CO2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CO2 같지 않죠. O2, C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니은이 보면은 C1몰에 들어있는 이 C1몰에 들어있는 얘 1몰에 들어있는 Y 원자의 양 1몰이다. 맞습니다.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보면은 A의 양과 B의 양을 물어봤는데 A의 양은 여기 나와있지. A의 양이 지금 이게 분자수니까 5.5랑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5.5분의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5.5분의 4 그러니까 11분의 8 해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면 이 기억 니은이 맞다라고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이 디귿이 이제 또 관건인데 또 디귿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디귿 때문에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3번 하거나 5번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Y도 구해야 되고 X도 구해야 되는데 X가 어디 있냐면 이 X 그래 여기. 지금 물으면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디귿에서 Y분의 X 이걸 물어보고 있지. 이게 얼마냐. 자, 그럼 이제 대략 화학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학식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요 단위 질량과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은 얘가 얼마냐면 10분의 55니까 그 2분의 11이다. 2분의 11. 얘는 4, 얘는 2인데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해서 분수로 그냥 바로 바꿔보면 분자량을 구하는 겁니다. 분자량은 요거랑 이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11분의 2, 얘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11을 곱합니다. 그럼 얘가 2가 되겠고 11을 곱하면 안 되겠고 44를 곱해야 되겠고 그래서 44를 곱하면 여기 8이 되겠고 여기는 11
여기는 22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분자량이 8인 거는 없어. 그러나 비율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해보면 자 x2가 8이니까 x는 4가 돼. x의 원자량은 4고 그러면은 y는 얼마가 되면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y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 y의 질량이 뭐 2배다.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y가 몇 몰인지 알면 되니까 y의 원자량이 3이니까 자 분자량을 내가 이제 얼마로 뒀냐면 여기 22야. 그럼 질량은 지금 x. 그럼 22분의 x. 분자량이 20을 뒀고 질량이 x야. 거기에다가 y가 몇 개냐면 1개야. 이게 뭐냐면 y의 몰입니다. y의 몰. 이게 이제 분자의 몰이었고 여기 y가 1개 있으니까 y의 몰에다가 질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은 여기다 y의 원자량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y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요걸 계산하면 그럼 y분의 x를 만들면 됩니다. y분의 x는 얼마냐면 22분의 3이 되겠지. 아니 맞나? 3분의 20이구나. 3분의 22 이렇게. 그래서 y분의 x는 3분의 22 3분의 11이 아니라 3분의 22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실제로 얘 분자는 진짜로 우리가 뭐 이런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그 미지의 분자들이 실제 존재하는 x, y가 다 이주기 원소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 보면은 뭐 느낌이 뭐 44 여기 뭐 44, 22, 20이라는 분자량이 없기 때문에 44가 아니구나 알 수 있는 뭐 16이면 x2가 16인 거는 없지 뭐 메테인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뭐 한 4를 곱해 보면은 얘가 32 44 얘가 44죠. 여기 88 실제로 얘가 O2야 O2 얘는 CO2지 CO2인데 O2C로 표현이 된 거지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게끔 얘는 CF4 진짜로 분자량이 얘는 88이거든. CO2는 44. 왜냐면 이 플로린의 원자량이 19 플로린의 원자량이 19이기 때문에 19 곱하기 4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88이 나옵니다. 실제 분자는 이거야. 뭐 이걸 찾아내면서 풀기는 좀 어려웠을 테니까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위 질량당 원자 수에 대한 해석, 이 화학적 언어에 대한 해석. 결국 킬러 문항은 어려운 문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화학적인 언어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바꾸는 그렇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 y의 질량이 지금 2배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통해서 단위 질량과 분자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기출을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출을 분석해서 다각도로 생각하는 연습을 또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끔 아주 문제를 잘 만들었다. 문제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화학적인 언어에 대한 해석을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수능에서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킬러 문항. 이거 이제 킬러 문항이죠. 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자, 오답률을 봤을 때는 20번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나오는데, 아니 19번이 더 높다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20번이 이 오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번이 더 쉬웠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풀어봤을 때는 이 19번이 좀 더 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번의 오답률이 더 낮다, 20번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0번을 뭐 찍어서 맞은 학생들이 많은 건지.
자, 그럼 이 19번을 보면은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의 특징은 항상 이 피스톤을 경계로 해서 양쪽의 압력이 같다. 여기 압력 어차피 외부 압력은 1기압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 그냥 1기압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뭐 압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이게 떠올라야 되겠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그럼 부피랑 몰이랑 비례한다. 아보가드로는 부피랑 몰이랑 비례다. 그래서 부피를 몰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자, 그럼 여기 봤을 때 여기가 나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반응이 완결시켰대. 여기서 A와 B를 다 반응시켜서 반응이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 B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물만 존재하고 있어. 이게 포인트지. 생성물만 존재하면 땡큐지.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 이런 단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도 나와 있고 전체 기체 양분의 D의 양이 5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3이야. 그러면은 가를 보면은 15V래 15V. 근데 전체 기체 양분의 D의 양. 그럼 전체 기체는 어차피 부피가 15V니까 얘가 15V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5V면은 얘는 6V겠구나 이렇게. 그럼 D가 6V, 얘가 6V겠구나 얘가 6V면 여기 6V가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반응 몰비니까 얘가 6V 생겼어? 그럼 얘가 2V가 반응했을 거 아니야. 6V가 생긴 게 아니라 자, 여기가 6V가 생긴 게 아니라 자, 여기가 6V야.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봤을 때는 여기가 16V. 뭐 약간 지금 보면 뭐 부피가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진짜 증가했어. 그럼 얘가 전체 부피가 16V면은 얘는 얼마냐면 12V. 그러니까 D가 여기서 12V야. 12V.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건 아니지. 6V가 생긴 게 아니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6V가 그냥 있다. 그러니까 생성물 중에 하나 D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A와 B를 반응시켜서 이렇게 CD가 만들어진 건데 이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얘가 뭐 12V야. 여기가 얘가 12V면 여기 16V가 돼야 되니까 얘는 4V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면은 D가 6V에서 12V가 됐어. 그럼 6V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 6V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 개수비 반응 몰비니까 여기 6V가 만들어지면 여기 2V가 반응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C가 4V가 생겼어. 없었는데 4V가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 4V 생겼다. 그러면 여기 4대 6으로 생성되고 있으니까 이 C는 4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얼마냐? A는 여기 2V가 반응해서 없잖아. 요거 이렇게 만들어질 때 A가 2V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게 2V가 된다는 거죠. 얘가 2V. 얘가 2V면 얘는 얼마냐? 다 합해서 15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7V야. 7V. 아, 그럼 얘가 7V가 다 반응했겠구나. 반응 종결 점에서 4, 6이니까. 그러니까 B가 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C의 곱은 28입니다. 28. 참고로 보면은 이 화학 반응은 에테인의 염소 반응. 에테인이 2몰이 7몰의 산소랑 만나서 4몰의 CO2가 되고 6몰의 H2O가 이제 기체로 나오는 거죠, 물이.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 2746.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W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질량 보존 이용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질량 보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질량 보존을 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보면은 뭐 여기 12V가 66g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6V는 이제 33g이에요. 자, 그리고 요 포인트 B의 분자량분의 A 분자량이 4분의 7이라는 게 포인트죠. 요거는 그동안 평가원 기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의 의미, 이 분자량의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 우리가 분자량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출을 푼 사람은 이 정도 분석을 또 했을 거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다 알려준 겁니다. 뭐 분자량이라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이 분자량이 몰질량이니까 달리 생각해보면 같은 몰당 질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같은 몰에서의 질량이다. 또는 뭐 단위 몰에서의 질량과 비례 관계가 되겠지. 요거는 몰 질량과 이거는 아예 같은 건 아니지만 비례 관계다. 그 비례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을 같은 몰당 질량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참고로 얘기했고, 자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이 7대 4야. 그러면은 우리 질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몰 곱하기 몰 질량이야.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2V야. 이게 몰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근데 분자량이 얼마나? 분자량이 그냥 7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14V가 W야. 여기서 14V가 W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B는 그럼 뭐야? B는 분자량이 4잖아.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몰, 저기 7V가 몰로 볼 수 있으니까 28V는 얼마냐? 14V가 W면 28V는 6W지. 이게 질량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6W다. 질량 보존하면 됩니다. 질량 보존하면 여기 33이니까 3W 더하기 33g은 여기 14분의 9W 더하기 66g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얼마냐면 여기 14분의 42W 넘어가면 14분의 33 14분의 33W 14분의 33W는 33이다. 그래서 W는 14다. 이렇게. 그래서 W는 14가 나오기 때문에 자 W분의 B 곱하기 C에 대한 값은 14분의 B 곱하기 C 여기 B는 7이었고 C는 4니까 28에서 값이 2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네, 마지막 필러 문항 20번 문제입니다. 네, 중화반응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새로운 유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지금 이게 이가산이죠. 이가산인데 이제 A와 B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A를 넣어주고 있고 B를 두 번 넣어주고 있는데 그 A와 B가 이거는 1가 염기 여기에 2가 염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가산과 이가염기의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중화반응, 필러 문항에 대비를 하려면 이가산과 이가염기의 반응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반응, 뭐 일가산과 이가염기 또는 이가산과 일가염기, 이가산과 이가염기에 대한 모든 반응을 섭렵을 하고 있어야 이 중화반응 킬러 문항을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좀 20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특징만 잘 잡아내면 또 빠르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평가원의 특징이죠. 평가원의 특징은 논리와 명확하면 개념이 명확하고 논리만 명확하면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이 킬러 문항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가 중성이라는 게 또 포함 포인트겠죠. 반응 종결점. 그럼 여기 뭐 처음부터 1, 2 여기는 뭐 다 무조건 산성이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산성. 자, 그리고 또 화학의 언어적인 표현들.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 이 상대값인데 1과 2에서 8대 5입니다. 8과 5. 그리고 또 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에 대한 혼합용액에서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에 대한 그 비율이 5분의 3으로 똑같다. 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써놨습니다. 양적 관계, 이것도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이 양적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 반응식입니다. 지금 이 산수용액에 뭐 하고 있냐면 염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염기를 넣어줘. 이 염기를 넣어줄 건데 A와 B가 뭔지 몰라. 그럼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찾냐? 화학 반응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의 특징. 이 산에다가 1가 염기를 넣을 때랑 2가 염기를 넣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얘가 되는 반응이죠. 즉 물은 물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H2X가 Y2X가 되는 반응. 이걸 통해서 얘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반응은 이온수가 일정하다. 얘는 이온수가 일정한 반응이 됩니다. 얘의 특징은 자 얘는 H2X H2X가 뭐가 되고 있냐면 ZX가 되고 있죠. ZX.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온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온수 감소 반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다. 여기 이게 있다라는 이런 단서가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처음부터 2가 4는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럼 여기에 1가 염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안 바뀐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똑같이 2가 3에다가 만약에 2가 염기를 넣는다. 2가 염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1이 됩니다. 1. 이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비율이 1대1. 어떻게 되면 증가합니다. 요거는 1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도 1점합니다. 1점. 이온수도 일정하고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도 일정한데 얘는 이온수는 감소하겠고 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달라지는 거. 요거에 대한 포인트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 언어적인 해석.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이 산수용액에서 처음에 있을 때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2분의 1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분이 몇입니까? 5분의 3이 됐죠? 0.6. 여기 0.5였는데 여기 0.6 증가했다. 자, 요것만 깨우치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한 양적 관계만 깨우치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A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가 염기를 넣으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증가했다. 1로 증가합니다. 계속 가면서 증가했죠, 증가. 그래서 A는 뭐냐면 2가 염기다. 2가 염기. 그럼 B는 1가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2가 염기니까 ZOH2 여기 이거를 집어넣다. A 몰롱도 ZOH2 집어넣고 여기에는 0.4 몰롱도 YOH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1과 2의 상황을 보면 1에서 보면은 이게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5분의 3인데 여기에 이온이 뭐가 존재하겠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 이온에는 뭐밖에 없냐면 자 이가가 들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산성이니까 수소이온 있겠고 그 다음에 ZE 플러스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X E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음이온은 변하지 않으니까 부경분 이온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0.3V 얘가 0.3V. 자 그럼 이게 5분의 3인데 음이온수는 얘밖에 없죠. 이게 0.3V면 나머지 둘이 합쳐서 0.5V가 나와야 돼요. 요거 둘이 합쳤을 때. 얘 둘이 합쳐서 0.5V가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양적 관계 계산할 때 이 수소이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수소이온의 양은 산이니까 산의 NMV 마이너스 염기의 N-N-V'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산이 지금 수소가 얼마냐면 0.6V 0.6V 빼기 염기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5ml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가 염기니까 10A가 되겠습니다. 10A.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수소이온이 양이 되겠죠. 0.6V-10A가 수소이온.
자, 그럼 ZE 플러스는 얼마냐면 ZE 플러스는 그냥 5A가 됩니다. 요거는 5A. 이렇게 5A가 됩니다. 5A.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요거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느냐면 0.5V. 그러니까 요거랑 0.6V, 이게 수소이온이니까 수소이온과 Z를 더했을 때 0.6V 뺀 이게 수소이온이고, 여기다가 ZE 플러스 5A를 더하게 되면 이게 0.5V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0.3V이기 때문에 얘는 0.5V가 돼야 된다. 이게 0.3V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0.1V가 5A가 됩니다. 0.1V가 5A. 0.1V는 5A. 그래서 V는 50A 이렇게 됩니다. V가 50A. 그러면 여기다가 V를 50A를 대입하면 요거는 20A가 되지. 그래서 수소이온의 양은 20A. 근데 또 뭐 V를 50 대입하면 여기는 15A가 됩니다. 여기 15A. 그래서 이온의 뭐 비율이 나옵니다. 4대 1대 3 이렇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온 전항의 총합은 0이다. 뭐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온 전항의 총합은 0이다. 요거의 전하량의 총합과 얘의 전하량의 총합은 같아야 된다. 음이온의 전하량과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나와야 된다. 이거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염기를 넣게 되면, 일가염기를 넣게 되면 이온수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요것도 일정하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여기에 일가염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안 변했다. 그리고 이온수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몰롱도 합은 8, 5지만 얘네들의 이온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식을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자,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요 8에다가 전체 부피 V 더하기 5 요거랑 5 곱하기 V 더하기 총 20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온수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8V 더하기 40은 5V 더하기 100 해서 3V가 60이어서 V는 20 이렇게 나와요. V가 20이기 때문에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A는 5분의 2 몰롱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A가 0.4 몰롱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의 농도는 같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X 여기 X 얼마 넣어줬을 때 중성이 되냐. 자, 여기서 이 A가 지금 5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다 5분의 1을 대입하면 이게 8입니다. 8. 그럼 8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가 15가 여기 총 8을 다 없애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0.4 몰롱도니까 여기가 1가죠. 그래서 부피는 20ml가 들어가야 돼. 얘가 20ml 들어가야 8mm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5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5. 답을 더 구했죠. V분의 X 곱하기 A니까 V는 20, X는 5, 여기다가 A는 5분의 2. 그래서 10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개념에 대한 거. 이온수가 일정하다. 뭘 넣었을 때? 이 이가산에다가 1가 염기를 넣게 되면 이온수가 일정하다.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화학 반응식을 잘 머릿속에 그려오면은 이온수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이가산에다가 이가 염기를 넣었을 때 이온수 감소한다.
이 중요한 특징, 포인트. 그리고 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이가산에다가 1가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 변하지 않고, 이온수라든지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변하지 않고, 이가산에 이가 염기를 더 집어넣으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2분의 1에서 1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그래서 증가해가고 있는 거죠. 중화점까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근데 아주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에만 넣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 원에서 투로 갈 때는 1가 염기를 넣기 때문에 이온수가 변하면 안 된다. 여기로 갈 때 이온수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개념을 통해서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일정한 걸 통해서 1가 염기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는 이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온수는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역시 평가원에서 낸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개념이 뒷받침돼야 논리가 충분하게 발휘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 네, 앞으로 이제 선생님은 요 수능 유혈 모의 평가를 통해서 수능 출제 기조를 좀 알았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다른 17번까지 문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